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엔지니어링 마인셋닷컴에서 온 폴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다른 유형뿐만 아니라 열전대 작동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덴포스가 후원합니다. 일반적인 열전대는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보통 손으로 잡는 온도 측정기나 심지어 멀티미터와 함께 나옵니다. 그것들은 또한 훨씬 더 견고한 케이스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열전대는 매우 빠르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저렴한 멀티미터의 온도를 설정하고 측정기기에 탐색침을 연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확한 온도 측정 값을 금방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열전대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금속을 한쪽 끝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끝은 단자 블록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전압계를 사용하여 둘 사이의 전압 차이를 판독합니다. 여기 전압은 아주 미세할 것입니다. 열전대를 멀티미터에 연결한 다음 접합부에 열을 가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전압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불꽃을 사용하여 매우 작은 전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일단 열을 제거하면 전압이 감소합니다. 열전대는 다른 온도 범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값들은 정격 온도 범위를 나타내는 문자로 표시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K입니다. 이것은 매우 범용적인 버전입니다. 각각의 결자는 서로 다른 조합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른 온도 수치를 보여줄 것이며 다른 온도 범위를 허용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손에 쇠막대를 들고 다른 끝을 불꽃으로 달군다면 우리는 막대가 뜨거워질 것이며 이 열이 막대의 길이를 따라 우리 손으로 이동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화상 카메라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는 구리선의 길이를 따라 열원으로부터 멀리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열이 물질 구조를 위해 원자와 분자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은 너무 미세해서 손으로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극을 받은 원자들은 그들의 자유전자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 시원한 곳을 찾아 막대의 끝을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온도 증감률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온도 차이. 그래서 더 차가운 쪽 끝에는 더 뜨거운 쪽보다 조금 더 많은 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가 음전하로 충전됨에 따라 우리는 막대 끝에 약간 음전하이며 약간 양전하로 충전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압은 압력과 같습니다. 차이 또는 전이차 측정 시 두 포인트 사이에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수도관을 상상하신다면 우리는 압력계를 사용하여 압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압력 측정 값도 서로 다른 두 포인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외부의 대기압과 파이프 내부의 압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탱크가 비어 있으면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게이지에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둘 다 압력이 똑같습니다. 전압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V 배터리를 읽으면 우리는 1.5V 판독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면을 측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압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두 포인트 사이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도 배터리 작동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열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물질로 두 개의 전선을 연결했다면 이때 두 개의 선은 모두 구리선이라 하고 끝에 열을 가해서 온도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흩어지고 차가운 쪽 끝에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선에 같은 양으로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전선은 똑같이 열을 전도하고 온도 변화도는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압계는 어떠한 차이도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두 개의 전선을 연결하면 예를 들어 하나는 구리로 또 다른 하나는 철로 만들어졌다면 두 개의 금속이 열을 다르게 전도하여 온도 변화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끝에 전자가 쌓이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우리는 전압계를 여기에 연결하고 전압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장치를 알려진 온도에 대해 테스트하고 발생된 전압을 표시하여 눈금을 매깁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측정된 전압에서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냉접점을 얼음이 담긴 그릇에 넣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섭씨 0도의 상대적인 기준의 전압을 얻게 됩니다. 제가 파이프 안의 압력과 밖의 대기압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이프 밖의 압력, 즉 대기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압 측정 값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이 섭씨 0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과학 실험실에서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에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주변 온도에서 냉간 연결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연결부의 온도를 측정하고 오차에 상쇄하는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보충합니다. 연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RTD 온도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RTD는 저항 온도 측정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한 꽤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열전 때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들은 보통 견고한 포장 케이스가 있는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이런 색다른 디자인들로 나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는 전기가 회로의 전자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작동 방식을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래 동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질로 전기를 통과시킬 때 가령 구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물질은 전자의 흐름에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항을 멀티미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저항의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1m 길이의 구리선은 0.25옴의 매우 낮은 저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1m 길이의 니켈 크롬선은 22.1옴의 매우 높은 저항을 보여줍니다. 물질의 온도는 물질의 저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도체는 뜨거워질수록 저항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금속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구리선은 주변 온도에서 0.1옴의 저항을 나타내지만 불꽃으로 가열하면 최대 0.9옴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원자와 분자가 자극을 받아 여기 상태에 있게 되면 그들은 많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충돌하지 않고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공식을 사용하면 전압은 전류를 저항으로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전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 저항의 변화는 전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온도가 물질의 저항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온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금과 같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백금은 선저항대 온도 변화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얻기 위해 알려진 온도에서 물질을 실험합니다. 예를 들어 섭씨 0도에서 물질은 저항이 100옴입니다. 그리고 섭씨 100도에서 그것은 138.5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백금을 세라믹 판에 코팅하여 무늬로 만들어 유리로 밀봉하는 필름 타입입니다. 또는 세라믹 코어에 감긴 백금 전선이 보호를 위해 유리로 다시 포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시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비디오 중 하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그리고 물론 TheEngineeringMindset.com에서 우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